국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는 아이겠어. 스탠포드 대학에서 오신 분이 얘 데려가고 싶다. 장학금도 주고 우리 학생으로 삼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죠. 오늘은 이중언어 교육 한 꼭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옛날하고 달라서 아이들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좋아져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중요하냐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 세계에는 현재 남아있는 언어의 수가 3,000개, 4,000개 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언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3대 외국어, 영어와 중국어와 스페인어 사용 인구가 급격하게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19세기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동네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 어떤 동네에서는 독일어를 쓰고 어떤 동네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고 어떤 동네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쓰고 수십 개의 언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근데 텔레비전이 생겨나고 학교가 여기저기 생겨서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하고 영화라는 것이 미국의 문화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영어가 일상적인 언어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 1세대, 2세대들이 돌아가시고 세대를 거치면서 당연히 영어가 기본적인 언어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중국에서도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아서 수십 개의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국경어 혹은 만다린이라고 하는 표준 중국어로 급속하게 통합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방송과 영화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학교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 인구수로 보면 만다린을 쓴 인구가 많습니다. 현재는 약 전체 인구의 14%가 그 북경어를 쓴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20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영어도 아직까지는 한 전체 세계 인구의 6%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나라를 생각하면 인도가 12억 혹은 13억 인구라고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역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언어만 20개가 된다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할 적에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30% 인구 정도는 영어를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인도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이에요. 인도의 지역어도 급속하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13억 인구의 30%면 한 4억 되지 않습니까? 4억의 인구가 영어를 기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영어 인구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향성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스페인 안에서도 사실 몇 개의 언어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하나의 언어로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언어를 제외하고 지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언어의 수는 한 14개, 15개 정도 될 거라고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으로 사용하는 인구도 8천만에서 9천만, 최근에 한류의 영향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대개 1억 가까이 인구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어로서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쉽게 배울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일본, 중국과 더불어서 이른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중국어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근접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중국어와 영어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거의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의사소통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영어와 중국어에 노출된다는 것들은 향후 이 아이들이 커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고 과학고 가는 아이들조차도 일단 가서 영어가 되는 아이 혹은
중고까지 된다면 더 말할 나이도 없겠죠. 그런 아이들은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 학교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상당히 여러 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대학원 다닐 적에 경기영재과학고의 교장 선생님을 마친 분이 와서 한 강좌를 맡으셨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경기영재고에서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국제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아이겠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오신 분이 얘 데려가고 싶다.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스탠포드 대학으로 데려가서 우리 학생으로 삼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죠. 영어가 안 돼서. 아직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겁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그 사례입니다. 얘가 장학금을 받고 세계 대학에 가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자기의 기량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갈 수 없었다. 아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수준 아니면 중학교 2, 3학년 이전 수준의 아이들한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준다면 그것이 향후 굉장히 훌륭한 조건이 됩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소위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이중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직업을 얻는 데에서 혹은 자기의 그 경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스펙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고 가치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미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